재혼,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고들 하죠. 하지만 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앞두고 선뜻 용기를 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깊이 있는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어떠세요?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정말 딱 짚어내는 것 같지 않나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현실의 문제들이 주는 그 묵직한 무게감. 바로 이 감정의 교차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찾아온 사랑. 하지만 그 앞에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다시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그 아픔이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재산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같은 현실의 벽까지 마주하게 되고요. 정말 복잡한 감정의 교차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과연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은 어떤지, 한국의 가족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3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의 이혼율 순위입니다. 세계에서 3위래요. 이혼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혼,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재혼이 더 이상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헤어지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성 문제, 그리고 성격 차이 순서였어요.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내밀한 부분에서부터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혼하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5년 미만의 신혼이혼보다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죠. 그러고 이혼이 늘어난다는 건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이미 4집 중 1집은 1인 가구고요. 얼마 안 있어서 2030년이면 3집 중 1집이 될 거라고 해요. 특히 노년층의 1인 가구가 늘면서 노인 빈곤이나 고독사 같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무거운 사회적 과제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가족의 모습이 그 뿌리부터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바뀌고 있으니 당연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 과연 지금 시대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주 먼 옛날 농경시대의 결혼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한, 즉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속속감을 위해 결혼을 했죠. 그럼 지금은요? 바로 나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그릇에 담는 내용물이 시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기대치의 변화는 아예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만 함께하는 계약 결혼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졸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인데, 법적인 부부 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거예요. 개인의 자율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형태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본질적인 어려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타자는 지옥이다.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타인과 함께 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와, 정말 어쩌라는 걸까요? 이 말만큼 파트너십의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함께하면 갈등하고 혼자이면 고독하다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갈등과 고독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함께를 위한 새로운 철학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혼자 사는 듯이 함께 살아라. 어떠세요? 약간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혼잔데 어떻게 함께 살아? 하지만 이 역설적인 문장 안에 현대적인 관계를 위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나눠서 볼게요. 먼저 혼자 사는 듯이. 이건 각자가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바로 서는 걸 말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상대방의 자유도 온전히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함께. 이렇게 단단하게 선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마치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대한 우주에 있는 두 개의 행성이 서로의 궤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함께 돌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마지막 장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세 가지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지혜, 용기,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미덕을 인생 2막이라는 새로운 항해를 위한 특별한 나침반으로 삼는 거예요.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재혼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과거의 실패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된 교훈으로 삼는 능력이에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냉정하게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첫 결혼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꾸만 현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용기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혼자라는 안전한 동굴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재혼에 꼭 필요한 용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하랑입니다. 지혜도 있고 용기도 생겼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사랑이 아닐까요? 특히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보살피고 마음을 나누고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파트너의 존재가 정말 소중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지혜로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용기로 현재의 문을 열고 그리고 사랑으로 미래를 함께 그리는 것.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 2막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고민해보는 아주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